가을은 말이 늦었다. 걷는 건 또래보다 빨랐지만 말을 꺼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노인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데는 익숙한 사람이었다. 가을이 처음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 말은 뜻밖에도 질문이었다. 여기 왜 어두워? 노인은 장작을 패다 말고 아이를 봤다. 해는 떠 있었고 방 안도 밝았다. 아이의 시선은 방 구석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 거긴 늘 그렇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도끼를 들었다. 아이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는 듯이. 그날 이후로 가을은 어두운 곳을 유난히 경계했다. 동굴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노인이 데려가도 발을 떼지 않았다. 밤에는 같은 꿈을 꾸는 듯 했다. 잠결에 손을 허우적거리며 짧은 숨을 몰아쉬었다. 노인은 아이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다. 그저 안아 올려 천천히 숨을 맞췄다. 마치 이미 수없이 해본 일처럼. 마을 아이들이 불놀이를 하던 날 가을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불꽃이 튀자마자 몸을 웅크렸다.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았다. 아이들은 놀라 멈췄고 어른들은 수군댔다. 저 애 왜 저래? 산에서 커서 그런가?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을의 앞에 서서 불을 등졌다. 그날 밤 가을은 물었다. 나도 불 보면 죽어?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이렇게만 말했다. 불은 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구분처럼 들렸다. 노인은 그날 이후 불을 피울 때 더 조심했다. 불씨를 남기지 않았고 재를 물로 완전히 식혔다. 누가 보면 과한 행동이었다. 가을이 6살이 되던 해 노인은 가을의 팔 안쪽에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불에 댄 자국처럼 보였다. 이건 언제 생긴 거냐? 가을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 그냥 있었어. 노인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잠들어 있는 아이의 팔을 오래 바라보았다. 흉터의 모양은 너무 선명했다. 우연히 생긴 것 같지 않았다. 노인은 그걸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랐지만 처음 본 것처럼 놀라지는 않았다. 그날 밤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드러나는구나. 누가 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아이도 자기 자신도 정확히는 듣지 못했을 말.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동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노인은 문을 단단히 닫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방향으로 창을 열지 않았다. 노인은 꿈을 거의 꾸지 않았다. 아니 꾸지 않으려 애썼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말을 하면 끝났을 일,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도 달라졌을 순간들. 그는 늘 선택을 미뤘고 그 미뤄진 선택들은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 가을이 10살이 되던 해 마을의 낡은 문서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창고를 헐면서 오래된 기록들이 나왔다. 노인은 그 소문을 듣고도 굳이 보러 가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가을은 글을 읽을 줄 알게 되면서 세상에 질문이 많아졌다. 왜 사람들은 떠나? 왜 어른들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해? 노인은 대답을 골랐다. 아니 대답하지 않을 말을 골랐다. 모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 그 말은 자신에게 더 잘 어울렸다. 어느 날 가을은 마을 회관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건 이야기를 들었다. 산 아래쪽 화재. 아이 하나가 사라졌고 누군가는 처벌을 받았으며 누군가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가을은 집으로 돌아와 물었다. 그때 누가 말 안 했대? 노인은 한참 동안 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가을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노인을 볼 때마다 조금씩 시선을 피했다. 노인은 그걸 느꼈다. 느끼고도 붙잡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 노인은 가끔 문턱에 앉아 있었다. 집 안으로도 밖으로도 들어가지 않은 채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키운 건 아이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젠가 값을 요구할 거라는 것도. 가을이 잠든 뒤 노인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다.
열어보지 않았다. 열면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았다. 노인은 종이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은 미루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불씨는 남기지 않았지만 제 속에서는 아직 리얼이 살아 있었다.